안녕하세요, 화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20분 정도 됐는데 그냥 아침부터 더워요. 그냥 아침부터 쭉 밤까지 너무 더워졌어요. 갑자기 더워졌어요. 이게 7월 8월 달 되면은 지금보다 온도가 더 올라가니까 더 더워지겠죠. 예. 더운 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제가 요즘 들어서도 그렇고 기존에도 가지고 있었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직장인은 부자가 되지 못할까? 아마 직장인 가로 열고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말이 맞겠죠. 직장인 분들은 모두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도 직장을 한 20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말에 매우 공감을 하고, 물론 제가 부자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부자의 기준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저는 부자로 가는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중간 정도의 과정인 것 같아요. 아직 한참 멀었죠. 부자, 뭐 흔히들 말하는 강남에 10년 차 이전 신축, 한 채든 두 채든 실거주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부자의 기준이라고 하면 저는 한참 못 미칩니다. 예. 하지만 한 20년 동안 직장인으로서의 저의 생각과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선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희 아버지는 진짜 한 직장을 오래 다니셨어요. 한 직장을 거의 한 35년 정도 다니시고, 한 10년 전쯤에 정년퇴직을 하셔서 지금은 편하게 집에서 노후 생활을 즐기시고 계신데, 저희 아버지는 정말 집하고 직장, 집 회사만 다니셨던 분이에요. 다른 건 일절 투자를 하셨던, 투자에 관심도 없으셨고, 주식이나 부동산, 땅, 이런 거 일절 안 하시고, 오로지 근로소득만 해서, 근로소득과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열심히 근로하신,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그런 류의 회사원이셨습니다. 네. 그냥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진짜 그냥 성실 그 자체예요. 술도 안 드셨고요. 네. 대신 가족 여행이라든지 해외여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여행에 대한 추억은 거의 없어요. 제 그 기억에 그 집 근처에 유원지나 저희 친척 그 분이 계시는 곳에 있는 해수욕장 근처 한번 간 거 외에는 가족여행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지금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후에 결혼하고 나서 이후에 같이 갔던 거 몇 번을 제외하고는 어렸을 때는 거의 여행이란 거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러셨고, 그리고 어머니,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냥 일반 가정주부셨어요.
그냥 가정주부셨는데 어머니도 되게 알뜰하시고 아버지처럼 이제 되게 충실한 그런 가정에 충실한 그런 주부셨죠.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어머니는 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부동산. 어머니 시절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예금 금리도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었지만 결국에는 저금을 잘 해서 저축을 잘 해서 집을 사고 또 집을 산 걸 가지고 또 늘려 나가고 그렇게 하셔서 어머니는 부동산 재테크를 좀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건축을 하셔서 네, 지금 노후를 편하게 보내고 있는 건 그냥 제 생각에는 아버지의 그런 근로소득이 당연히 밑바탕은 되어 주었지만 지금처럼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뭐 연금이 안 나와도 이제 부모님은 이렇게 넉넉하게 사세요. 뭐 다른 집들에 대한 월세나 이런 것들만 받으셔도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네, 넉넉하게 이제 사시니까 물론 아버지가 성실하게 이렇게 모아주셨던 그런 월급이 밑바탕이 되긴 했었지만 그 밑바탕에 된 근로소득의 돈만 가지고는 지금처럼 그렇게 좀 넉넉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는 없으셨을 거예요. 네. 아버지 근로소득이 한 3 정도라면 나머지 7은 저희 어머니가 재건축, 부동산에 투자하셔서 많이 진짜 거의 한 몇십 배 불려 놓으셨어요. 몇십 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아하면서 이제 크면은 진짜 일단은 부동산은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게 무의식 중에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그런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부동산이 좀 부정적인 분들이 좀 주변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약간 혼란스럽긴 했었어요. 왜?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건 부동산이나 이런 걸 해서 많이 돈을 벌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셨고 실제로 우리 집안이 넉넉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 일단 부동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 부동산에서 얻게 된 소득 때문에 요즘 그래도 좀 넉넉하게 살아가는 건데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집값이 폭락한다, 집값은 내린다, 그리고 집은 뭐 투기용으로 사는 게 아니다, 집은 그냥 전세나 월세로 싸게 살면 된다, 인구가 감소하니까 이제 그 비싼 집값 받아줄 사람이 없다 해서 계속 그런 부정적인 말들만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다 보면 자꾸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기준이랑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때가 있지만 뭐 그건 일단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들과 저의 그런 자산 격차는 좀 많이 차이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는 되도록이면 가깝게 지내지 마세요. 본인한테 도움이 진짜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적인 면에서 보면 그래요. 투자, 돈, 경제적인 면에서만 보면 본인한테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서서히 그냥 거리를 두시면 돼요. 연락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네? 연락이 오면 바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만나는 횟수를 점점 줄이고 연락하는 횟수를 점점 줄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상대방도 뭐 나한테 뭐 아쉬운 게 있지 않는 이상 계속 뭐 연락하지 않아요.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연락도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시고, 가능하면 내가 좀 닮아가고 싶다, 좀 본받고 싶다, 그리고 나보다 좀 더 많이 이루신 분들, 뭐 경제적이든 뭐 아니면은 그런 뭐 인간관계나 뭐 지식이라든지 여러 방면에서 나보다는 좀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높으신 분들하고의 관계를 좀 지속적으로 좀 많이 넓혀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그 단계까지 또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저랑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저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좀 별로 없고 좀 단계가 낮은 사람들하고만 지내다 보면 그 관계에만 좀 매몰돼 버려요. 그럼 이제 사람의 발전이 없는 거지.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주절주절하고 좀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는 뭐 3000% 빠지고 그랬는데, 다시 본 주제로 넘어가게 되면, 하여튼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의 모습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근로소득만으로는 정말 넉넉한 생활, 뭐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어릴 때부터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 생활을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제 나중에 노후 생활이라든지 아이들 뭐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다 충당해내기가 사실 힘들어요. 아니면 진짜 직장에서 임원급이 돼서 정말 근로소득이 높지 않은 이상, 아니면 직장인이라도 고소득의 직장인들 있잖아요. 뭐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진짜 고소득의 직장인이 되지 않는 이상이야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넉넉한 흔히들 말하는 부자의 삶을 살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하고, 그걸 직장인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 주위도 그렇고 저의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직장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되고 가장 간절히 행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직장인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을 뿐더러, 관심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돈은 벌고 싶지만 여러 가지 변명,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로 아예 시도조차 안 하죠. 예를 들면 이런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각종 주식, 부동산, 코인 이런 것들을 그냥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만 보고 그게 전부인 줄 그냥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다 전부예요. 자기가 그냥 뉴스에서 들려오고 그런 네이버에 오는 그런 메인 기사들,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 그런 이야기만 듣고
그런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에, 그 주변 환경 자체에. 그렇게 돼버리면 새로운 시도를 할 생각조차 안 하게 됩니다. 뭐 포기 이런 단계가 아니라 그 시도를 해야지 그 안에서 뭐 포기를 하든 아니면 더 노력을 해서 발전이 되든 그렇게 되는 건데, 아예 시도조차 할 생각을 안 해요. 그 인식조차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되게 답답해요. 네, 그런 거 있죠. 이게 가다 보면은 분명히 종착지는 저 A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B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나는 계속, 야, 너는 B 쪽으로 가지 말고 A 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B 쪽으로 가려고 그래? B 쪽은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그 종착지는 네가 원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너 이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너 분명히 후회할 거야. 답은 A인데 왜 자꾸 B로 가려고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모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가 오지가 않은 건 저 B라는 도착지밖에 모르는데, 종착지밖에 모르는데 자꾸 옆에서 A 쪽으로 가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내가 A라는 곳에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옆에서 봤을 때 그 A라는 곳에 도달하는 길이 진짜 멀고 험난해. 나보고 가고 싶지도 않은데 그 힘든 길을 그냥 가라 그러는 거야. 참고 가보래. 그럼 A 도착하면은 어떻게 보면 뭐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가겠어요? 나 같아도 안 가겠어. 그럼 확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그냥 직장을 다녀서 그냥 근로소득만으로는 예전이나 한 20-30년 전이나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이나 앞으로도 웬만한 그냥 고소득의 직장인 아니고서야 평범한 근로소득만으로는 부자는 되기는 힘들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그런 평범한 근로소득이 아니라, 약간 벌레가 있어가지고 그런 근로소득이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변인들이 자기보다는 한두 단계 그래도 높은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발전할 기회가 더 많아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보다 윗단계를 봐야 또 사람이 자극을 받게 됩니다. 자기보다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아래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윗단계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다 보면 진짜 그냥 보여버려요. 발전할 생각조차 안 해. 그냥 왜? 어차피 그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제일 나아 보이거든.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뭐 노력을 해가지고 갑자기 저기 그냥 중산층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상류층으로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아이씨, 여름이라 벌레가 많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벌레가 많아서.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가능하면 나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 그리고 좀 멘토가 있으면 좋아요. 뭐 유튜브에 정말 뭐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부동산에 누구누구, 뭐 주식에 누구, 코인에 누구, 대신에 뭐 이상한 사기꾼 같은 놈들 말고, 정말 찐, 요즘에는 찐도 구분할 줄 아는 것도 능력이에요. 너무 많아서 찐을 구분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책 읽으면서, 책에 막 있잖아요. 막 주식의 신도 있고 워렌 버핏도 있고,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유명한 사람들, 특히 뭐 외국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정말 증명이 된, 나름 이런 재테크의 위인들을 멘토로 삼아서, 뭐 그분들과 함께 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굳이 뭐 진짜 뭐 그냥 맨날 만나지 않아도 되잖아. 뭐 진짜로 대화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책으로 대화할 수 있어. 책은 원래 대화하라고 읽는 거예요. 대화. 저자와의 대화. 뭐 여튼 그렇고, 제가 오늘 뭐 주저리 뭐 주제에서도 자꾸 벗어나면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는 뭐 작은 부자든 큰 부자든 그냥 부자 되기에는 힘들다. 그러니 아예 고소득으로 근로소득을 많이 늘리든, 아니면 투자를 해서 근로소득을 베이스로 해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를 해서 내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투자에 내가 일단은 관심이 많아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노력도 해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 그래야 실패든 성공이든 어떻게든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직장을 아무리 직장에 올인을 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진짜 임원이 되지 않을 그런 거면, 어떻게 보면은 뭐 직장은 어느 정도 진짜 내가 내 목만 하고 아예 뭐 직장을 뭐 띵까띵까 놀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직장에 소홀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그러지 않을 바에야 너무 올인하지 말라는 거지. 너무 직장에 올인하면 안 돼요. 직장에 아무리 올인을 해도, 뭐 물론 지금은 그런 분들은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 의식 자체가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보면은 진짜 회사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 예전에는 저희 아버지도 그랬지만 거의 회사에 계속 사셨었죠. 물론 그것 때문에 자식 월급을 받아서 자식도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너무 올인하다 보면 이 회사에서 나오고 나서의 생활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회사에 다니는 게 이 근로소득이 영원하지 않아요. 투자를 하라는 거는
근로소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에 뭐 투자로 해서 자본소득을 일으켜야지만 잘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진짜 잘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 네. 그 최소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근로소득만으로 내가 앞으로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막 임장을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날씨도 엄청 더운데 그래도 뭐 다녀야죠. 네. 투자로 가는 과정이잖아. 네. 힘들고 그래도 그 끝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A 있잖아요. A, 나의 종착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열심히 가야 됩니다. 또 열심히 갈 때는 그래야 조금이라도 빨리 내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으니까 할 때는 열심히 해야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